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58페이지를 봅니다. 자, 258페이지에 보면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뭘 배웠냐 할 때 지적을 배웠습니다. 지적. 지적하고 등기하고 차이를 비교해라 이러면은 지적이 만약에 1이라면 등기가 5입니다. 5. 그 등기는 많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 등기는 그 민법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민법에. 그 민법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풀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을 어떻게 출발하냐 할 때, 자, 이렇게 출발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보세요. 만약에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있죠. 그죠? 그게 두 개예요. 그죠?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공부예요. 그럼 이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가 부동산 표시입니다. 하나가 권리관계요. 이제 요렇게 되어졌어요. 여기에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러면 부동산 표시이라면 토지의 표시가 있고 건물의 표시가 있거든. 우리가 토지의 표시 요리하면은 소재, 지분, 지목, 그 다음에 면적입니다. 면적.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표시 요래놨거든. 요게 소재, 지분, 건물의 번호, 구조, 종료, 면적. 요게 건물의 표시입니다. 건물의 표시. 제가 수업을 할 때 가장 쉬운 예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 토지가 있다면 이제 이래 되죠. 이게 갑의 땅이다, 을의 땅이다, 병의 땅이다, 정의 땅이다, 무의 땅이라고 했을 때 요 토지에 잡읍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입니다. 대미다. 500제곱미터 요래 나오죠. 그죠? 그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요게 소재예요. 100이 지번입니다. 대가 지목입니다. 500제곱이 뭐다? 면적. 요래 딱 됐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제 토지의 표시라, 토지. 그럼 여기다가 집을 하나 지을 수 있거든. 집을 하나 지을 수 있어. 그럼 요게 건물이죠. 그죠? 그럼 건물이라면은,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요게 소재입니다. 100이 지번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목이 있죠. 그죠? 여기는 지목이 있는데 여기는 지목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에는 지목이 들어가는데 건물의 표시에는 지목이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건물 번호가 있죠. 우리 요즘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 번호. 쉽게 예를 들어보면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요 101동 1701호. 요게 건물의 번호입니다. 번호. 그 다음에 이제 구조죠. 구조는 이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 빌딩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그거는 콘크리트로 지었지. 콘크리트. 그래. 이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박혀져 있다고 그랬거든. 그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요래 되었어요. 그럼 이 종류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이게 종류입니다. 요 면적 있죠. 그냥 요게 요 우리 건물도 아파트 있잖아요. 뭐 30평이다, 40평이다는 그게 면적이죠. 그죠? 그럼 요게 건물의 표시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제가 지우겠어요. 자, 그 다음에 권리 관계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거든. 그럼 여기서 소유권 이외를 인적지 마세요. 자, 소유권 이외는 민법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이래 말을 해요. 그죠? 그러면 용익물건이다. 이래 하면은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이거는 용익물건이다. 이 말. 그럼 담보물건이라면 이제 저당권이 있죠. 그죠? 건저당권이 있다. 요렇게 되었어. 그럼 여기서 임차권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차권은 물건이 아닙니다. 채권입니다. 그러나 임차권도 용익권이라 용익권. 용익물건하고 용익권하고 글자가 틀리죠. 그죠? 이거는 임차권은 물건은 아니지만 용익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시법 시간에 수업을 할 때는 항상 요 임차권은 여기다가 이렇게 묶으면 돼요. 됐죠? 그다음에 여기에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잘 쓰는 말. 나중에 가면은 두 개로 나누어 놨죠. 그럼 두 개로 분류했다는 말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O면 이건 X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O면 이건 X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래나 놓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출발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 여기서 출발하거든. 자, 봐보세요. 지금 이거는 필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듣고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등기가 났죠. 그럼 이 등기가 뭐냐? 이래 나오세요. 등기가 뭐냐 할 때, 봅시다. 지울 거예요, 제가.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게 등기예요, 등기. 그럼 이거는 이제 풀에 제가만 이래죠.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게 뭐란 말이고 등기. 그럼 여기서 요 글자 요까지만 딱 봅시다. 요까지만 딱 보면 있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게. 보세요. 여기에 등기부에 오케이?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기본서를 받으면 이 법에 있잖아요. 법에 등기 파트는 7장으로 이루어서 7장으로. 그러면 1장은 서론입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럼 해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이래 있거든. 1장은 항상 법을 배우다 보면 총칙 이래가 서론을 배웁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2장 있죠. 요 2장을 어디서 배우느냐? 여기서. 등기관 있죠? 요거는 2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요 3장 있죠? 요 등기부 있죠? 요거는 이제 3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3장에서 배웁니다. 시험 문제 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동산 표시 있죠? 요거는 4장에서 다시 요거는 5장에서 배웁니다. 부동산 표시는 5장에서 배웁니다. 요 권리 관계 있죠? 요거는 6장에서 배운다. 이 말. 그 여기서 4장하고 7장이 빠져 있죠. 그죠? 그 4장은 등기 절차를 배우는 거예요. 등기 절차. 그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등기 절차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있죠? 7장은 이의신청을 배운다. 이 말. 그러면 작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있잖아요. 자, 28회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28회는 요 6장 있죠? 여기서 9문제가 나왔어요. 6장에서 9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 4장 있죠? 여기서 2문제가 나왔어요. 2문제.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서 1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장, 2장, 3장, 5장에서는 28회는 1문제도 안 나왔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29회 올해 시험에는 4장에서 4문제가 나왔어요. 5장에서 1문제가 나왔어요. 그래가 여기에서 7문제가 나왔다 이 말. 그래가 12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은 지적은 1장부터 5장까지 있거든. 그 1장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말은 2장, 3장, 4장, 5장에서 고루고루 시험에 내는 거라 고루고루. 그런데 등기는 어느 한 곳에 탁 치중이 돼 있다. 치중이 돼 있어. 그러니까 요 권리 관계 있죠. 여기서 주로 시험 문제를 다 내요. 그러니까 28에는 9문제, 27에는 7문제거든. 근데 요거는 중복되는 문제예요. 요거는 중복되는 문제라. 오케이? 그래서 4장하고 6장에서 주로 시험에 다 나온다. 요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6장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권리. 그럼 이쪽으로 딱 오면 등기부에서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를 공시하거든. 이때 주로 공시하는 거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한다. 권리 관계다. 권리. 그러니까 시험도 여기서 다 낸다 이 말입니다. 이 시험에 잘 안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한 문제를 내기는 내는데 작년에는 시험에 안 낸 거예요. 이해하죠? 여기서 시험 문제를 다 낸다고. 요게 저 권리 있죠? 요게 6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6장을 알기 위해서는 4장을 알아야 6장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를 할 때는 4장, 6장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서를 갖고 이야기하는 기본서. 입문서는 약간 순서가 차이가 있거든. 처음부터 지금부터 이제 배우러 들어가는 겁니다. 배우러 들어가는데 요 딱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조금 부담스럽거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말 들어보세요. 갑하고 을이, 자, 보세요. 이걸 그림을 보면은 항상 무심결이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갑하고 을이죠. 수평이다, 수직이다, 수평입니다. 그러면 개인과 뭡니까? 개인. 그러니까 여기에 등기소가 있어요.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요래 대해서 화살표는 항상 1위로 가는 겁니다. 등기소는
관공서입니다. 관공서. 그러면 갑하고 을은 개인이다, 개인 아니다? 개인. 그러면 갑하고 을의 관계를 다루는 거는 민법이에요. 오케이. 그럼 답을 내놓고 해볼게요.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지. 이게 매매입니다. 매매. 그러면 사고 팔았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걸 해야 된다, 안 된다? 해. 애가 출생을 했어. 그래서 끝나면 안 되지.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보세요. 매매가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하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했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거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등기법은 항상 매매는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하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매매라고 썼죠. 그럼 이거를 매매를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면은 매매의 상위 개념은 계약입니다. 계약. 계약의 상위 개념은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근데 여러분들 지금 법률행위 배우고 있죠? 근데 법률행위를 이해하는데 5개월이 걸려요. 법률행위를 이해하는데 5개월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어렵거든. 그때는 답을 내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종류가 뭐냐? 그건 계약이에요.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매매입니다. 매매. 그럼 매매가 뭐냐? 사고 파는 행위가 뭐다? 매매. 그러면 사고 파는 행위가 법률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루는 거는 민법이고 요거를 다루는 거는 부동산 공시법에서 다룬다. 이 말. 그러면 요거는 있잖아요.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요거는 개인과 개인이거든. 그럼 해봅시다. 개인과 개인이죠. 그럼 이쪽이 매도인입니다. 파는 쪽입니다. 그럼 난 팔기 싫다. 그럼 안 팔면 돼. 매수인입니다. 사는 쪽입니다. 안 사면 되고 나 사기 싫다. 그럼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모든 것은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팔았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되거든. 이거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일 이내 매매했다면 60일 이내 소유권이 등기해라.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겠다. 이래 되는 거라. 오케이?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다루는 거는 공법입니다. 요거와 요거를 다루는 거는 사법입니다. 민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민법의 법률 행위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전제하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 258페이지로 가보세요. 258페이지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기의 의,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등기관이. 자, 밑줄을 긋습니다. 등기기록. 에 밑줄을 긋습니다. 부동산 표시와 밑줄을 긋습니다. 권리관계를 동그라미 칩니다. 기록됐죠. 그죠? 그럼 이제 요리로 와보세요. 요리보세요. 요걸 딱 가져갑니다. 등기가 뭐냐 이라면은 자,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무엇을 자 시작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등기. 그럼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적시간에는 이 용어를 우리가 자주 배웠어요. 지적시간에는 등록한다 이런 표현을 써. 등록한다. 등기시간에는 등록한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기록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표현으로 한번 이래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은 약간 혼란을 가져올 수 있거든. 그 왜 그러냐니까 우리나라가 현재 과도기에 있어요. 그 과도기에 있다는 거는 종이의 시대에서 전산화 시대로 넘어가는 거라. 종이의 시대, 전산화 시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용어는 종이의 용어에 익숙돼 있거든. 이걸 컴퓨터 전산화 용어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에다가 글자를 쓰는 거는 기재라고 돼. 기재. 근데 요즘에 등기부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 되어 있거든. 그냥 기계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기재라는 표현을 안 쓰고 기록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배우러 들어가겠어요. 자, 그럼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259페이지를 갑니다. 가면 제일 위에 있잖아요. 자, 부동산 등기의 종류 일어났죠. 그죠? 이런 거는 제목하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이 자체를 갖고 시험에는 안 내요. 뒤에 가서 시험 문제를 내거든. 여기서는 낱말 뜻만 알고 가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1번에 보세요. 등기의 기능에 의한 분류 나오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갈로 열고 1. 저거 제목을 줄 것이에요. 사실의 등기. 옆에 표제부. 되죠? 그래가 첫째 줄에 옵니다. 사실의 등기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부동산 표시. 그럼 갈로 열고 2번으로 갑니다. 제목을 줄 것이에요. 권리의 등기. 되죠? 그래서 둘째 줄에 갑구 또는 얼구. 그것만 딱 줄 것이에요. 갑구 또는 뭐다? 얼구. 자,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거를 지워야 되거든. 그 지워야 되는데 이거를 간단히 지우겠어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래 되어졌다. 그럼 봅시다. 등기가 뭐냐?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게 뭐다? 등기. 그럼 여기서 이거를 딱 알고 들어갑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래 등기부가 있다면 있잖아.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세 부분. 등기부가 있다면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래 나눠요. 그러면 제일 위를 부를 때는 표제부라고 불러요. 표제부. 그 우리가 제일 위는 뭐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냥 책에도 제일 앞에 표지라고 부르지. 표제부죠. 요 중간에 있는 거는 갑구라고 불러요. 요거는 얼굴.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갑을병정 있죠. 거기에서 갑구, 얼구 이렇게 놓는 겁니다. 1, 2, 3, 4로 붙일 것이냐, 기역연의로 할 것이냐, 가나다로 할 것이냐, 갑을병정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갑을로 붙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래 말할 수 있죠. 사람의 신체도 두 개로 나누죠. 그게 상체 아니면 하체지. 우리나라 지도 있죠. 그럼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이래 나누지. 등기부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이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다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소유권이죠. 이거는 어디다 간다? 갑구에. 그럼 요거는 소유권이 왜죠? 어디다 간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을 하는데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다가 기재를 하는 거야. 기록을 하는 거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다가 하는 거라.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은 얼구에다가 한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요리로 보면 여기서 요리로 보면 개수가 몇 개? 3개. 맞죠?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 1위로 보면 개수가 몇 개? 2개. 여기서 이렇게 보면 개수가 몇 개? 2개. 요리로 보면 몇 개? 3개. 그래서 요 부동산 표시죠. 요걸 뭐를, 자, 어디다가 한다? 표시. 그래서 요거를 부를 때 다른 말로 무슨 등기라고 부르냐? 사실의 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의 등기. 그러면 요거는 답이 나와 있죠. 요 읽어보세요. 시작. 권리. 요거는 권리의 등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업을 할 때는 이런 글자를 안 씁니다. 써주면 고맙지. 그냥 여기 보세요.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사실의 등기. 시작. 권리의 등기. 그러면 사실자가 딱 나오면 아 이거는 표제부를 지금 묻고 있는 거구나.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묻고 있구나. 그러면 권리자가 딱 나오면 권리자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자 딱 놓으면은, 아, 이거는 갑구 얼굴을 말하는구나. 그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결론을 짓겠어요. 두 개로 분류를 했다, 냈다? 했지. 그럼 분류를 했다는 말은 내용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나중에 이게 O가 되면 이거는 X가 되는 거예요. 이게 O가 되면 이거는 뭐가 된다? X가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요 낱말에 익숙을 하세요. 자, 시작. 사실의 등기 표제부. 시작.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는 어디에다 간다? 표제부에 하는 등기를 시작. 사실의 등기. 그러면 요거는 용어가 하나로 딱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될 거 없죠. 그러면 권리자가 딱 놓으면 아 이거는 갑골구고 요게 사실자, 표제부자, 부동산 표시 딱 놓으면은 표제부다. 이렇게 딱 하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됐어.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이제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 이래 나오거든. 자, 1번에 기입등기입니다. 자, 보세요. 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 원인에 하여 어떠한 사항을 등기부에 자, 밑으로 긋습니다. 새로이 기입. 하는 등기로서 밑에 박스를 보세요. 소유권 보존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소유권 이전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전세권 설정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됐죠? 제가 줄 거 놓고 공부할게요. 그러면 이번에 내려오세요. 변경등기죠. 등기사항의 일부까지 딱 줄 거 하세요. 그래가 일부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래 옆에 후발적 나오죠. 거기다가 줄을 꺼세요. 자, 그 옆으로 갑니다. 밑에 경정 등기입니다. 3번입니다. 3번. 등기사항의 일부까지 줄 꺼세요. 그 일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옆에 줄 것입니다. 후발적. 그러면 여러분들 2번과 3번의 차이가 뭐냐 이러면은 2번은 셋째 줄에 세 번째 거 시작 후발적. 3번은 시작 원시적. 그 글자가 차이 나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4번에 자 줄 것입니다. 등기사항의 전부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2번, 3번은 전부였습니까? 일부였습니까? 일부. 그러면 4번은 자, 시작, 전부. 글자가 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럼 이제 5번으로 오세요. 말소회복 등기입니다. 등기사항의 전부까지 줄 것이요. 전부 동그라미 치세요. 또는 일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만 딱 나눠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2번, 3번은 일부다, 전부다? 일부. 4번은 뭐다? 전부. 5번은 뭐다?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그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제일 밑에 등기사항의 전부죠.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이제 멸실 등기입니다. 멸실 등기란 자 밑줄을 긋습니다. 부동산의 전부. 앞에 글자하고 앞장의 글자하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앞장에는 등기사항이었고 이거는 부동산이 있고 글자가 다릅니다. 부동산의 전부입니다. 전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러면 두째 줄입니다. 두째 줄 끝으로 갑니다. 두째 줄 끝에 그러나 밑줄을 긋습니다. 부동산의 일부에다가 동그라미 치라. 멸실된 경우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부동산의 변경 등기. 자, 여기로 오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복잡한 걸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딱 되어졌어요. 요래 되어졌어요.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등기부를 약간 그려야 돼요. 등기부를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등기부는 책에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받으면 등기부가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등기부 집에서 한번 떼보라고 숙제를 줬는데 떼왔어요? 그런 말, 한번 떼보라는 소리 안 하던가요? 아니, 그냥 자기 집에 우리가 1년 동안 등기부를 공부할 거거든. 그러니까 남의 집 등기부를 보면 해독이 잘 안 되지. 자기 집에 등기부 등본을 한번 발급받아 보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등기소에 가서. 맞죠? 네.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열람이 되는데. 그럼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남의 한번 떼보는 것보다는 자기 집에 걸 한번 발급받아 보는 게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놔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요리 와보세요. 자, 그래놓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렇게 되어졌어요. 여기에 표시 번호입니다. 접수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졌습니다. 소재 지번입니다. 건물의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내역입니다.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원인 기타예요. 등기 원인 기타예요. 여기에 표제부가 있어요. 건물의 표시입니다. 됐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요렇게 되어졌어. 요렇게 되어졌어요. 여기는 이제 갑구입니다. 소유권입니다. 그래가 순위 번호입니다. 등기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접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원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자 기타예요. 권리자 기타.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 요렇게 나왔어요. 요렇게 나서. 요렇게 됐어요. 여기에 이제 얼구입니다. 소유권 이해입니다. 순위 번호입니다. 등기 목적이에요. 여기에 접수가 있어요. 여기에 등기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자 기타가 나와요. 조금 있다가 2교시 때 이걸 다시 배울 텐데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우리나라 등기부에 제가 이래놨죠.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무슨 구가 있다?
얼굴. 그럼 요 표제부는 있잖아요. 표제부는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든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든 집합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든 표제부는 양식이 다 다릅니다. 양식이. 그러나 갑구와 을구는 양식이 똑같아요. 그럼 요리 봐보세요. 요죠. 지금 요게 양식이에요. 요게 양식. 그러니까 요거하고 그림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갑구와 을구 요 읽어보세요. 시작.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 요 시작.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 제가 제일 잘 쓰는 얘가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동일하지 않다? 동일해. 등기부는 갑구와 을구는 모양이 똑같아. 양식이 똑같아. 이 말이에요. 지금 양식이 같잖아요. 맞죠? 자, 그럼 요래 놔놓고, 자, 그럼 이제 출발을 합니다. 보세요. 제가 이랍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이라고 합니다.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 무슨 등기다? 보존. 되죠? 그럼 요게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것이다. 이 말. 자, 그럼 여기로 와보세요. 부동산은 하나죠. 등기부가 몇 개? 두 개. 장부가 몇 개? 두 개. 이때 지금입니다. 지적 공부 있죠. 지적 공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는 앞에서 뭐라고 배웠다? 신규 등록이지. 지적 공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는 시작. 신규 등록.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 시작. 소유권 보존. 그럼 이 소유권 보존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새 집을 지었으니까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면 일단 표제부를 만들어 봅시다. 표시번호 1입니다. 2015년 9월 3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입니다. 여기에 목조, 기와, 단청, 주택 이래 나와요. 150제곱미터입니다. 자, 요렇게 때렸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건물의 표시. 그럼 건물의 표시는 시작. 소재, 지번, 번호, 구조, 종류, 면적. 이리로 잠깐 해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그럼 제가 아까 그랬죠. 부동산 표시는 토지의 표시가 있고 건물의 표시가 있다. 그럼 건물의 표시해 봅시다. 시작. 소재, 지번, 번호, 뭐가 있다? 구조, 뭐다? 종류, 뭐다? 면적. 그럼 이 내용이 등기부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리 와보세요. 자, 요게 시작. 소재. 요게 뭐다? 지번. 요게 뭐다? 번호. 맞죠? 요게 소재지. 요게 지번이지. 맞죠? 그럼 요게 건물 번호 있으면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목조 기와 있죠? 요게 구조. 오케이? 네. 요 단층주택이 시작. 종류. 그 요 150이 뭐다? 면적. 이게 부동산 표시, 건물의 표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나와야지. 됐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합시다.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토지등기부 표제부에는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는 거고, 건물등기부 표제부에는 건물의 표시를 공시해. 그럼 건물의 표시가, 자, 시작. 소재, 지번, 시작. 번호, 구조, 종류, 면적. 그럼 제가 지금 6개 말했죠? 그게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나와야지. 맞지? 네. 그럼 건물등기부 표제부 지금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나와 있네. 요게 있잖아요. 요게 건물의 표시잖아요. 그럼 시작. 소재, 지번, 번호, 구조, 종류, 면적. 여기 건물의 표시잖아요.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합니다. 갑구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갑구. 그럼 보세요. 1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2015년 9월 3일입니다. 제 100호 일어났어요. 그래가 여기에 소유자가 누구다? 갑 일어났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 보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게 소유권 뭐다? 보존. 자, 여기서 이제 무언의 약속입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갑. 저는 항상 갑이라고만 써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갑의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요걸 썼다는 말이지. 맞다. 맞지. 그러니까 법학에서는 항상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지. 그래서 저는 그냥 뭐라고만 쓴다? 갑.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소유권 무슨 등기했다? 보존. 그럼 이제는 등기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출생신고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이리 오세요. 갑은 새 집을 지었죠. 그럼 지었다면 그 집에서 살면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런데 이 집을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있지. 그 전세를 주죠. 요게 설정 등기예요. 그럼 이리 와보세요. 전세죠. 전세는 소유권이다. 소유권 이외다. 소유권 이외. 소유권이니까 이제 을구이다. 을구를 만드는 거예요. 을구. 그럼 보세요. 1일에 나옵니다. 전세권 무슨 등기 설정. 그럼 2016년 3월 3일입니다. 제 100호 일어났어요. 2016년 3월 1일입니다. 설정 계약입니다. 계약. 자, 그럼 이제 유리 여보세요. 여기다가 이랍니다. 송유나 이랬었어요. 자,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00번지입니다. 700-123-2134-567 요래 썼어요. 쓰고 여기다가 5억 2년 이렇게 썼어요. 자, 됐죠? 그럼 요거는 이제 할 때 요거는 제가 그냥 을이라고 합시다. 갑이 누구에게 전세를 줬다? 을. 그럼 을이라면 자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럼 이게 전세금이 얼마다? 5. 전세 기간이 몇 년이다? 2년. 지금 요렇게 딱 되겠지. 됐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습니까? 설정. 여기서는 뭐라고 씁니까? 보존. 보존은 제가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거든. 이거는 출생신고를 한 번 해요? 여러 번 해요? 보존이라는 건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항상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1번이고 소유권 보존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그럼 저기는 글자가 무슨 자를 썼다? 설정이지.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설정. 저 칠판을 봅니다. 이거는 소유권이지. 이는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럼 소유권 이외에는 잡으세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전세, 저당, 들어는 봤다, 안 봤다? 봤지. 그러면 요것들은 소유권이다, 소유권 이외다, 소유권 이외. 여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게 무슨 자다? 설정이다. 그럼 여기서 읽을 때는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뭐다? 설정. 그럼 결론 설정이라는 말은 소유권 이외에만 붙이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소유권 설정이라는 말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요거를 예쁘게 말하면, 이걸 예쁘게 말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했을 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설정이 되죠? 됐죠? 자, 그러면 소유권 설정이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정리합니다. 갑은 새 집을 지었어요.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존. 그건 살면 됩니다. 근데 이 집을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무슨 등기? 설정. 되죠? 아니면 갑은 을에게 매매할 수도 뭐다? 있지. 매매가 소유권. 무슨 등기입니까? 이전입니다. 소유권입니다. 그럼 이리 오세요. 여기에 소유자가, 여기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뭐다? 있지. 매매하면 소유권 이런 등기래. 소유권 이런 등기. 그러면 2번에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그래 여기다가 2017년 7월 5일 제 300호 일어났어요. 2017년 7월 1일 매매를 했어요. 그래 여기다가 누구로 넘어갔다? 을. 그래 여기다가 5억 이랬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이걸 해독을 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읽어갑니다. 원래 뒤에서 앞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갑하고 을이 시작.
갑하고 을이 2017년 7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7월 5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 읽어보세요. 자, 시작. 접수 일자와 신청 일자는 같은 겁니다. 같은데, 자, 이래죠. 민원인이, 보세요. 서류를 제출하는 게 신청이에요. 등에 탁 받아가는 게 뭡니까? 접수. 그러면 신청 일자와 접수 일자는 같아. 오케이? 이걸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 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거는 시작. 신청 일자.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시작. 접수 일자. 이해합니까? 그러면 요게 접수. 보세요. 요거는 접수 일자고 요거는 접수 번호지. 오케이? 네. 은행에 가면 순문 대기표가 접수 번호지. 맞아요? 자, 그럼 한번 해두고 갈게요. 갑하고 을하고 7월 1일 날 매매를 하고, 자, 그러면 7월 5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다, 이 말입니다. 7월 5일 날 소유권 이전 신청하니까 접수번호는 300번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5억이라고 써놨죠. 요거는 거래가액이다. 집을 사고 파면 매매를 하면 실거래가액을 여기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지. 자, 그럼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보존, 시작, 이전, 시작, 설정. 그럼 요리로 오세요. 요 이전은 있잖아요. 자, 글자로 봅니다.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권리의 주체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주체가 나왔으니까 객체가 나와야 되겠죠. 객체. 그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는 이전, 권리의 객체가 달라지는 거는 변경이에요. 변경. 됐죠? 그럼 요리로 오세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래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리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정, 시작. 설정, 시작. 이전. 됐죠?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아니, 너무 쉬워요.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민법이 좀 돼야 되거든.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 갑이겠지. 근데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하지, 매매. 매매를 하면은 갑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어지지. 그럼 이 사람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생겼지.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주체가 갑에게서 을로 달라졌다, 안 달랐다? 요걸 무슨 등기다? 이전. 되죠?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걸 무슨 등기라고 그런다? 이전이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된다는 거, 요거 보세요. 뭐죠? 모든 제가 권리는 이전된다고 그랬죠? 그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세권도 이전할 수 뭐다? 있다. 저당권도 이전할 수 뭐다? 있다.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되는 거예요. 전세도 이전이 되지, 저당도 이전이 되고, 임대차도 다 이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요까지 딱 됐어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요까지는 그래도 우리 이제 좀 괜찮아요. 지금부터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꼭 이렇게 합니다. 요 세 개가 하나예요. 요게 우리가 기입등기입니다. 그래서 기입등기는 새로운 내용을 등기부에 기록했다. 이게 기입등기. 우리가 기입한다라는 건 기재했다 이 말이에요. 기입한다.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제가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이런 게 힘들거든. 적법이라는 말이 있어. 그럼 부적법이라는 말이 있지. 맞지? 됐죠? 그럼 일치라는 말이 있어. 그럼 불일치라는 말이 있지. 맞죠? 그럼 가장 쉽게 해봅시다. 일치, 불일치죠. 그죠? 그냥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전세금이 있잖아요. 만약에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6억이라 6억. 근데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켜서 5억으로 잘못 적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거는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럼 내 이름이 송윤아예요. 맞죠? 근데 송윤자로 잘못 적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럼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계약서의 내용과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일치한다면 손댈 거 있다, 없다? 없어.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름을 잘못 적었다,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 전세기간을 잘못 적었다, 아니면은 여기에 이걸 면적을 잘못 적었다, 소재지분을 잘못 적었다, 잘못 적은 걸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뭘 배우느냐? 불일치한 걸 바로잡는 등기를 배우는 거예요. 일치하면 손은 안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불일치하는 겁니다. 그 바로잡는 등기예요. 그죠? 이거는 불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정 등기가 있고 변경 등기가 있고 말소 등기가 있고 말소 회복의 등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멸실 등기가 있고 변경 등기가 있어요. 자, 요러면 딱 나눠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요 위에 4개 있죠. 요 2개 있죠. 아니요, 지금부터는 있잖아요. 그냥 듣고만 두면. 이것까지 다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 아파서 안 되거든.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 6개는 여기에 했던 등기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걸 바로잡는 등기를 배우러 가는 거라. 불일치하는데. 그럼 첫 번째 불일치하다면은 첫 번째입니다. 어디가 불일치하느냐. 자, 그러면 이제 어디가 불일치하느냐. 두 번째, 무엇이 불일치하느냐. 불일치하다면 불일치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냐이다. 그럼 여기 어디가라는 말은 요 4개 있죠. 요거는 갑구 얼구에 했던 등기가 불일치한 등기예요. 갑구 얼구에 했던 등기가. 그럼 요 2개 있죠. 요거는 부동산 표시, 표제부에 했던 등기가 불일치하는 겁니다. 요거는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시작. 권리 관계. 그럼 앞으로 공부 딱 할 때 뭐라냐 할 때 부동산자가 딱 나오면, 오케이? 전부 다 표제부다. 표제부이다. 표제. 부동산자가 딱 나오면 표제부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권리자가 딱 나오면은 표제부다. 갑구 얼구다. 갑구 얼구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먼저 쉬운 거를 해볼까요? 요거는 있잖아요. 멸실이거든. 부동산의 전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다. 부동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다.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전부. 이거 뭐다? 일부.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쉬운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집이 있잖아요. 2층 집이에요. 그럼 등기부에도 2층으로 등기가 돼 있죠. 맞죠? 네. 그런데 법학 시간에 멸실자가 나오는다는 말은 없어지는 겁니다. 멸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홀라당 불에 타버릴 수 있다, 없다? 그럼 집은 없어졌죠. 그럼 부동산은 등기부는 존재하잖아요. 그럼 일치자, 불일치자, 불일치. 그럼 이 등기부도 없애야 돼요, 안 없애야 돼요? 이 등기부를 폐쇄시켜야 돼. 그게 무슨 등기다? 멸실. 그런데 우리 집이 2층 집이에요. 그럼 등기부에 2층으로 등기되어 있겠죠? 그런데 2층만 불탈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단층이 됐지. 그러면 일부가 없어졌다, 전부가 없어졌다, 일부. 그럼 요거를 없어졌잖아. 그럼 이 2층을 1층으로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 요거는 시작, 변경. 그러면 집이 전체가 불타면 무슨 등기한다? 멸실. 일부가 멸실이 됐다, 무슨 등기한다? 변경. 그럼 요리 오세요. 이러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2층 주택이라고 돼 있었죠. 그럼 2층만 불탔다면은 요거를 2층을 몇 층으로 고치면 된다? 1층으로 고치면 되지. 맞죠? 자, 그럼 요리를 정리합니다. 자, 보세요. 요 글자를 전부 일부를 먼저 공부합니다. 요게 1이랬죠. 요게 한 개의 등기입니다. 오케이? 요 전체를 없애는 거는 전부입니다. 요 글자 하나하나 글자 있지. 요거는 뭐 전부다? 일부.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요. 요래 들어가는 거는 전부다, 일부다? 전부. 요 글자 하나하나는 뭐 전부? 일부. 그러면 우리 집이 2층 집인데 불이 나가 1층으로 됐거든. 그러면 1층으로 고치죠, 그죠? 오케이? 요거는 무슨 등기? 변경. 2층에서 1층으로 고쳤잖아요. 요거는 무슨 등기? 변경. 그런데 집이 다 불타버리는 거라. 그럼 다 불타버렸다면은 전부다, 일부다? 전부는 멸실 등기한다, 변경 등기한다? 멸실. 자, 보세요. 이랍니다. 2번에서, 자, 제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또 보자. 2017년 2월 1일 멸실입니다. 멸실. 그래서 2번 등기하였으므로 본호 용지 폐쇄. 그래가 요리 오세요. 2017년 2월 25일입니다. 자, 요게 멸실 등기. 이게 어떻게, 이게 멸실 등기를 보는데 해독을 할 때, 자, 요 글자로 보세요. 2017년 2월 1일 날 뭐가 됐다? 멸실. 그럼 여기서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접수. 접수 일자는 신청 일자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여기 며칠입니까? 25일. 그러면 집이 불탄 날은 며칠이다? 2월 1일. 멸실 등기를 한 날은 며칠이다? 25일. 이렇게 해독이 돼. 이게 멸실 등기입니다. 그래서 2번 등기 하였으므로라는 게 바로 멸실 등기를 하였으므로 본 등기 용지는 폐쇄시킨다. 이 말이에요. 또 글자로 봅니다. 폐쇄라는 말이 있고 폐기라는 말이 있거든. 폐기는 찢어버리고 태워버리는 게 폐기입니다.
폐쇄는 우리가 문을 폐쇄했다는 말은 그 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폐쇄했다는 말은 이거는 이제 등기부는 사용 안 하고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두는 거라. 결론,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합니다. 집이 불탔다고 해서 그 등기부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창고에 보관해두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폐쇄라고 쓰는 겁니다.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합니다. 영원히. 이해합니까? 자, 그럼 요거는 정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봅시다. 부동산의 전부가 화재나 수해로 소실이 됐다. 무슨 등기한다? 멸실. 일부가 소실됐다. 뭐다? 변경. 해결했어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제가 아까 그랬죠? 부동산자,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자 들어가는 거는 표제부 한다. 갑골 구한다. 표시. 등기부는 표제부를 부동산 표시를 공시한다. 권리관계다. 권리. 그러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온다. 이 말. 오케이. 항상 잘 안 나오는 게 우리를 많이 괴롭혀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위에 걸로 갑니다. 위에 거는 이제 요거거든. 요래 됐다. 요거는 등기의 일부가 불일치하다. 등기의 일부가 불일치하다. 등기의 전부가 불일치하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일치하다. 그럼 이제 봅시다. 이 두 개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요거는 뭐다? 전부. 얘는 전부도 되고 일부. 글자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전부. 요거 무슨 부? 일부.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죠. 근데 요 두 개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구별이 안 돼. 그럼 한 번 더 나아가야 돼. 그럼 이거는 불일치하는데 그 불일치가 원시적으로 불일치하느냐, 후발적으로 불일치하느냐. 그럼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나중에 민법에 보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런 거다. 원시적이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합시다.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거는 시작. 병정. 나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바로잡는 거는 뭐다? 변경. 됐죠? 아, 전세금이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었다. 그건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고치는 거는 시작. 병정. 전세금이 1억이 맞아. 근데 살다가 2억으로 올릴 수 있다, 없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됐다. 나중에 변했다. 이런 거는 무슨 얘기다? 변경.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갑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변경.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경정, 변경. 이게 이제 화살표로 일이 노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써먹는 단어가 변경, 경정 등기와 말소 등기거든. 요거는 요까지 알고 가야 돼. 자, 그럼 이제 다시 합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부동산 표시에 변경, 경정입니다. 변경, 경정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죠? 등기, 명의인 표시에 변경, 경정입니다. 권리의 변경, 경정입니다. 이게 용어가 있잖아요. 익숙이 되어야 돼요. 자,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 됐죠? 그럼 요거는 아까 배웠거든. 부동산 뭡니까? 표시. 그럼 부동산 표시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 뭐다? 면적, 뭐다? 구조, 뭐다? 종류. 됐죠? 요것만 갖고 해도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두 개만 갖고 공부할게요. 지목의 상위 개념은 시작.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의 상위 개념은 시작. 부동산 표시지. 맞지? 네. 그러면 시험에는 지목, 잠깐만 요리 와보세요. 이걸 한 번을 잘 해놔야 되거든. 요리 와보세요. 요거 지우겠어요. 자, 제목 들어봅니다. 부동산 표시지. 그럼 여기서 아까 전에 토지의 표시지. 건물의 뭐다? 표시지. 그럼 여기에 이제 소재, 지번, 뭐가 있다? 지목. 근데 그럼 시험에는 이 말을 안 써요. 요 제목이 토지의 표시지. 이걸 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안 쓰고 이거 쓴다는 거 이해합니까? 답이죠? 이거 안 씁니다. 이것만 쓰는 거예요. 시작. 부동산 표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구조가 있죠? 이거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상위 개념이 시작. 건물의 표시. 이거 안 쓴다. 요 말만 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표시 이래만 하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더라도. 그러면 부동산 표시가 이거잖아요. 맞다. 자,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지목을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거는 시작.
부동산 표시의 경적. 지목이 달라졌다면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면적을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부동산 표시의 경적. 달라졌다면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그거 얼마나 쉬워요, 이제부터. 경정은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거고, 변경은 말 그대로 달라져서 바로잡는 거고. 이해됐다, 안 됐다? 빨리 됐다고 그러세요? 빨리 됐죠? 네. 이거를 첫째 시간에 잘 해놔야 되거든. 이것만 지금 다 1월 달에 가고 이러면 저런 거를 설명 안 하는 거지. 그냥 바로 나가는 거지, 바로. 오케이? 요거 딱 됐죠? 그럼 요 부동산 표시가 요거라는 거 이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 요게, 여러분들 보세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러면 이름을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경적. 개명을 했다면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주소를 잘못 적었다면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경적. 이사를 갔다면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그거 얼마나 쉬워요. 됐죠? 이제 요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권리의 변경 경적. 자, 요거예요. 자, 이게 보세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오늘, 이게 민법 시간이었다면은 이거를 말할 때,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런 민법 시간에는 그렇게 말해요. 공시법 시간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딱 한 글자입니다. 그냥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예요. 땅을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오케이? 돈을 빌리든, 빌려 쓰는 겁니다. 빌려 쓸 때는 반드시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가 빌려 쓸 때는 사용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요. 빌려 쓸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다, 없다? 그러면 전세의 사용료가 뭡니까? 전세금이지. 맞지? 네. 그러면 전세 기간이 있다, 없다? 그러면 남의 땅을 빌려 쓰잖아요. 그럼 지료를 줘야지. 맞지? 됐죠? 그러면 임대차 이라면 차임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 그럼 저당권이라면 이자가 있다, 건저당권에 채권 최고액이 있다, 그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빌렸을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다, 없다? 그럼 이게 전세금만 딱 갖고 공부하면 됩니다.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 시작. 권리의 경정. 전세금이 달라졌다. 시작. 권리의 변경. 이자를 잘못 적었다면 시작. 권리의 경정. 이자가 달라졌다면 권리의 변경. 그러면 요거를 제가 해볼게요. 요거를 합니다. 여기 부동산 시작 표시. 그럼 여기 시작 소재 지번 맞네 시작 번호 구조 종류 면적.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를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부동산 표시의 경적. 달라졌다면 시작 부동산 표시의 변경. 그럼 이리로 오세요. 그래서 요걸 갖고 설명하는 게 이해가 빠릅니다. 요거 있죠, 요걸 저 앞에서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 그럼 요걸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경정. 개명을 했다마다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요거 있죠. 요게 전세기간과 전세금이에요. 맞죠? 네. 그럼 요거를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권리의 경정. 요게 달라졌다면 시작 권리의 변경. 됐다 안 됐다? 이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글자로 보세요. 요걸 잘못 적었다 이러면 등기 명인의 표시의 경정이고, 요게 잘못 적었다면 권리의 경정이고, 달라졌다면 권리의 변경. 그럼 여기도 제가 요거잖아요. 내가 요걸 잘못 적었다 이러면 시작 등기 명인의 표시의 경정. 그러면 요거 있죠. 요거는 시작 부동산 표시의 경정. 이렇게 되는 거라. 됐다 안 됐다? 됐지. 자, 대충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로 오세요. 그럼 또 이리로 갑니다. 요게 했던 등기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할 때 바로잡는 등기가 이 6개예요. 위에 거는 갑골구에서 하는 것이고 요 밑에 거는 표제부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했던 등기가 일어나거든. 그러면 이제 요걸 해보자. 요거 했어요. 요거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요거 했어요. 그럼 이리로 와보세요. 그럼 잠깐 제가 지워볼게요. 요리 오세요.
잠깐 지워볼게요. 제가 적어놓게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처분의 제한이 나옵니다. 처분의 제한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여러분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있지. 자, 시작.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그냥 압류는 그냥 세금만 내면 세무서에서 우리 집에 딱지 들어오는 게 압류예요. 가압류는 돈 빌리는데 돈 안 갚아? 그럼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 붙이는 게 가압류예요. 이해했죠? 자, 그럼 요리로 오세요. 지금 이 그림상에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그럼 소유자가 갑이죠. 그럼 소유자가 갑이라는 게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여기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지.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가는 거죠. 맞죠? 네. 그럼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 이 부동산에 경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금 뭐성권에 압류 들어갑니까? 소유권. 뭐성권에 경매 들어갑니까? 소유권. 똑같은 겁니다. 이번에 소유권 이전이 되가 을이죠.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 이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갈 수 뭐다? 있다. 됐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여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전세.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전세에도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래 되면 전세에도 가압류가 돼요? 압류가 돼요? 오케이? 네.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 요리 오세요. 요 두 개는 그냥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요거는 소유권이 이외죠. 그죠? 그럼 정리합니다. 요 등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들어갈 수 뭐다?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지. 전세권에도 가압류 들어갈 수 있지. 저당권에도 가압류 들어갈 수 있지. 맞아요? 아, 몰랐다면 지금 알면 됩니다. 아, 전세도 가압류가 되는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별도로 배우도록 하고. 자, 그러면 요거를 13개거든. 그 13개인데 처음에 요게 딱 돼야 돼요. 요게 1개, 요게 2개, 요게 3개. 됐죠? 그럼 처음에 시작. 보존, 설정, 이전. 그럼 보존, 설정, 이전된 등기가 불일치하는 건 시작. 경정, 변경, 말소, 회복, 멸실, 변경. 그럼 요 3개 등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들어갈 수 있다가 시작. 처분의 제한. 그래가 이제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요까지 다 외워야 돼. 그럼 13개거든. 얼마나 쉬워요. 자, 위에서 앞에 시작. 보존, 설정, 이전, 경정, 변경, 말소, 회복, 멸실, 변경, 처분의 제한,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권리의 변경, 경정. 이게 자연식으로 돼야 되는 거라. 요 13개를 가지고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큰 틀은 잡혔습니다, 이제. 자, 그럼 이제 조금 좀 쉬었다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